자, 오늘 세 분과 함께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사랑 움직였던 시장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요. 오늘도 삼성전기는 너무 좋았죠. 그 키워드 안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었던 거 LG에너지솔루션이 모처럼 ESS 그 훈풍과 함께 급등에 나와줬었고요. 다만 시장에 좀 부담이었던 것이 유가 금리 그리고 매파적인 좀 금통위의 발언이었는데 많이 올라온 좀 상승 피로감이 있던 차에 좀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대체불가 반도체의 판도라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대체불가 K반도체 거품인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실체가 있는 성장을 더 기대해도 좋은가? 네, 오늘 또 그 판도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지금 병목 현상 우리가 그리고 AI발 워낙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앞서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전무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이클의 어느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초입 맞을까요? 네, 지금 사실 수요가 되게 센데 이유가 지금 AI 추론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쪽 전문 용어로 KVCAC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게 약간 단기 기억 메모리인데 이게 사실 이제 AI를 쓰다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점도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장하는 공간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그 밴드위스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바틀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도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사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네. 엄청난 병목 현상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AI가 지금 메모리하고 AI 지금 상황이 지금 네. 오늘 서울 교통 상황하고 비슷하구나. 뭔가 병목 현상을 풀어주려면은 차선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밴드위스를 넓혀주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생긴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업체들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AI에서도 지금 병목 현상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원래 전통적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신규 수요가 네. 확실히 지금의 사이클을 확 연장을 더 시켜줄까? 얼마나 더 연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네. 약간 비유를 해서 야구로 비유하면 2회 정도 왔다. 그리고 그럼 초입 전체가 한 9회 정도 되는데 네. 마이크론 쪽에서는 1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초입 구간은 맞는 것 음.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느낌이 두 가지 옛날에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2000년부터 입사해서 2012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봤던 사이클이 큰 사이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랜드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올라왔고 네네. 그게 장기 호황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신규 수요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가 워크맨을 대체하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또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하면서 네. 메모리가 신규 수요가 올라왔거든요. 그런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올라올 때마다 사이클이 길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사이클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최근 10년간 봤던 2년, 1, 2년씩 업 사이클, 다운 네. 사이클. 이게 이제 아무런 신규 수요가 있지 않았을 경우에 네. 나오는 일이고요. 지금처럼 AI가 나오는 경우는 신규 수요가 나온 거죠. 그럴 때는 네. 항상 이게 사이클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시대 때도 모바일 앱이 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네. 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키아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이유는 너무 비쌌어요. 피처폰이 한 5만 원에서 맥스 10만 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애플 아이폰이 아마 799, 899, 999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돈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샀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앱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이 이제 에이전틱 AI가 약간 그 당시에 모바일 앱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고요. 네.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AI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 추론 수요에 맞는 지금 범용 메모리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 그 오름세, 근데 이제 그때 그 가격의 뭔가 그 흐름에 따라서도 사실 주가가 막 올라왔다가도 같이 좀 눌림도 있었고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입 구간,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성 그리고 계속 이 수요가 신규 수요가 이것을 더 연장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가는 이걸 먼저 선행을 한다고 어느 정도 끌고 와서 움직이는 주가 자리라고 보세요?
오늘 너무 전자닉스 중심으로 네, 여쭤본 거긴 한데. 삼성전자를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의 첫 마디는 지금이라도 점점점.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그 창구에 있는 브로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부터는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사고 싶어서 이제 속된 말로 안달이나 그렇죠. 계신 상황이고, 또 한쪽은 지금 번 거를 뭔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수성의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초등학생의 논리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 게 확실한 그런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어떤 걱정을 하시겠냐? 그러면은 뭐 다들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만을 곱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수치적인 상황입니다. 거기 뭘 걱정을 하십니까? 다른 변수들 많지만 다 그냥 변수를 벗겨내고 그냥 실적 변수만 놓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뭐 변동성이 어떻고 이렇게 걱정할 것은 없다. 아직 이 반도체의 유통기한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이라도 사셔도 된다. 뭐 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번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이클도 사이클이고 앞으로의 이런 뭐 실적이라든지 지금 주가상의 그 흐름도 사실 수급이 계속 받쳐내주고 쏠림도 심화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걱정할 게 없다고 하지만 직접 이제 고객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같이 장중 변동성 이게 들어가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 장중 변동성에 저 살래요라고 하면은 그러세요라고 하세요? 통상 이제 제 고객들은 저의 투자 판단을 믿고 맡기는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달라는 얘기보다는 뭐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그런 변동성에도요? 사실 더 바빴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홍콩 ETF 곱하기 2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 종목을 옮겨줘야 되는 작업을 지금 어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한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조금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은 그렇죠. 그런 심리가 들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홍콩 ETF를 매도하는 즉시 바로 가격을 보지 않고 사야 되는 지금 그 정도의 시장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ETF를 갖고 있던 그 하이닉스 곱하기 2죠. 요거를 옮겼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20%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본주보다 본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5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3, 400만 원 간다고 생각한다면 본주 투자할 필요 없이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왜 유리하냐? 그러면 거래세가 0.3%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매매들 수수료가 대부분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저렴한데 여기에 0.3%가 엄청난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한 부분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제 손님들 대부분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신용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네. 물량을 크게 달게 되면 30%만 밀려도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상당히 불안한데 네. 이거는 50%가 장중에 빠지지 않는다면 반대 매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50%가 나올 수가 없죠. 하한가가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뭐 만약에 네. 하이닉스가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3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경이로운 수익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홍콩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투자를 했는데 1000%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수익이 났는데 요거를 이전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면서 좀 빠르게 국내 레버리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패시브 자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다가 우리가 과거 서학개미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추세 그리고 일본도 지금
상당히 그 열풍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지금까지 시장이 외국인과 국내 개인들이나 기관이 이끌어갔다 네네. 한다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전무님. 네. 전무님이 보시기에는 사이클 그리고 주가의 속도를 봤을 때 언제까지 좀 이 상승을 즐겨도 된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그 시점의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 과거 패턴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7년에 그러면 네. 랜드 슈퍼 사이클 왔는데 저는 물론 그것보다 이번 AI 사이클 더 크고 길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삼성전자나 뭐 메모리 업체들의 그 멀티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5배 이하에서 맥스 18배까지 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우상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있었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랜드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장은 한 번씩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AI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메모리 주식이 몇 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사실 저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주문을 갑자기 9월부터 폭발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그때 9월에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톤업을 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 주식을 사야 되는 타임이라고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리포트를 내고 제가 그 당시에 캐나다 출장 가 있었거든요. 네. 출장 갔는데 주말에 작업을 했습니다. 어. 예, 이게 왜냐면 너무 급한 변화여서 주말을 반납하고 호텔에서 네. 리포트를 내고 그리고 시장에다가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엄청난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1월부터 주가가 한 2, 30%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유는 버블 논란이죠. 이게 왜냐면 이게 잘 수익화.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운재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게 사이클이 짧을 때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들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 미분에서 이 모멘텀이 가장 피크가 언제냐. 그게 사실 그 당시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보면 가격이 1분기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시장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모르니까. 심지어 전문 투자들도. 그러고 나서 1월에 다시 올랐어요, 주가가. 왜냐면 AI가 이게 되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 그러다 3월에 또 빠졌습니다, 3월에. 그때는 이제 구글의 터보 퀀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러다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 만약에 생겨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받는다면 또 그게 되게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사놓고 보지 한 말자. 1, 2년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항상 변동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 방향성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가격도 지금 뭐 HBM도 데이터 센터가 뭐 증설이 폭발적으로 되면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죠, HBM. 네. 그리고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HBM은 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해서 뭐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가격 상승도 뭐 2028년, 2030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쭉 지속이 된다면 그 사실 그 뭐라 그러죠? 상승폭을 또 신경 쓰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네. 이제 올랐나.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 쓰면서 가격을 봐야 하나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작년 판단을. 11월에 네. 11월에는 한번 동의 안 하는 분들이 팔았어요. 네. 그랬다가 1월에 다시 되사는 분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성장폭이 가장 높은 때가 1분기인데 네. 지금 저희 2분기잖아요. 네네. 이미 지났는데 주가는 더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이 말은 시장이 이제 어. 이 사이클이 옛날에 그런 단기 1, 2년 사이클이 아닌 거에 대한 반증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그 폭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상승 둔화는 이미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가 또 이제 시장에서 궁금할 거고. 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LTE라고 하죠.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고 이게 얼마나 길게 할까. 근데 요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들을 네네. 하고 바인딩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구속력을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객이 메모리 업체들의 고객들이 3년, 5년 이상을 좋게 본다는 얘기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서명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네네. 하나의 또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불안 우리가 예전에 뭐예요? 다 좋다 했을 때 들어갔다가 8만 전자에 갇히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선행을 한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고민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무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 이 가파른 이 속도의 어떤 문제, 뭐 저도 이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뭐 저도 이 유통기한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제 속도의 뭐 1단계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조금 뻑적지근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제 네네. 뭐 이제 훨씬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1분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공급 물량,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공급 이게 양대 메모리가 지금 증설에 대한 물량에 대한 이제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 물량이 좀 풀렸을 때 과연 지금의 가격을 지켜내고 지금의 물론 이제 미분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울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롱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흠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뭐 브로커로서 가장 좀 뭐랄까 의심이 아니라 네. 조금 이제 궁금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뭐 사실 지금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이제 IPO를 하려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이 항상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AI가 이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차선을 높이는 밴드위스를 높이는 메모리, 그리고 용량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는 네. 메모리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도 사실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어오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더 넘어서서 그렇죠.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지금은 격차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장비 수출 금지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업체들한테는 물론 기회이자 위기일 텐데 시간을 많이 벌어놨어요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호황기가 온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도 꽤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네. 한국과 달리 되게 열심히들 일하시거든요. 네, 제가 한국보다 중국이 사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앞으로 저희가 더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네, 그렇게 그러면 보여집니다. 상신 메모리 상장이 네. 좀 최근에 가는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변동성을 줄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건 이제 센티먼트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항상 그런 거에 그러니까 어떤 빌미를 주는. 빌미를 주고 할 수는 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털로는 아닌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격차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시장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의 그렇죠. 핑계를 그죠, 줄 필요가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그거를 반영할지 아닐지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사실 우리가 어제도 그 얘기했거든요. 가는 거 알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장중 변동성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좀 굵직한 이슈에 그 변동성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워낙 이제 잘 가기는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어떤 부분이 전문용어로 기스가 나면 이런 심리가 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막 두 배 ETF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락이 본주가 15% 이상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네네네.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절반은 던질 생각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의미 있는 건데 마치 종가에 가서 그거를 기다려야죠. 종가까지 봤을 때 15% 마이너스가 다시 돌려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중에 한번 그걸 터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건 것 같고 외국인 매도 중심이었던지 그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계속 양산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쇼티지가 언젠가는 해결되는 국면이 나올 텐데 이 쇼티지가 해결되는 국면이 언제가 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묻고 싶은 부분인데 맞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결국은 공급 가잉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쇼티지가 해결되는 국면이 언제쯤에 조금 실질적으로 나올 것 같은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가장 시장 또 경계하기도 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일단 뭐 공급이 사실 이제 일단 올해는 사실 그 엄청나게 지금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사실 신규 캐파들이 나와요. 신규 캐파들이 사실 증설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러면은 또 캐파 관련된 그 기사들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 텐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캐파를 신규로 나오더라도 이게 통상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진짜 의미 있게 나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엔 28년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9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되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메모리 고객들이 사실 롱텀 어그리먼트나 네네.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이유도 올해 내년에 사실 정말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2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진정한 공급의 증가 물량은 29년이 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저희가 변화가 생기는지를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렇게 지금 너무 좋다 할 때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경 쓰시는 부분 좀 있으세요? 아니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일단 이제 투자가 이제 AI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투자 금액이 만약에 혹시 변동성이 생긴다 이러면 사실 이제 그게 저희가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중국 관련된 거는 사실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이거 투자를 하거나 중국이 물량을 늘린다는 뉴스가 과거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 변동성 기회일 수 있는 오히려 거예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받으면 오히려 사는 타임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AI 수요에 관련된 메모리들이 그렇게 저사양으로 만들 수 있는 메모리들이 아니어서 이게 또 특화된 메모리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성과 앞으로의 이런 장밋빛 전망에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가 생기는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중간중간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무서워서 맞습니다. 여쭤봤었는데 그런 좀 변동성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 한창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실시간 채팅방 분위기도 엿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캐스터. 네, 투자 도파민을 전달하는 캐스터 이정우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경제 라이브 토크 판도라를 조금 더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수익이 나신 분들은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요. 손실이 나신 분들도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함께 소식 남겨주세요. 판도라 식구들과 함께 종목 고민도 나누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체 불가 반도체로 도파민 터지신 분들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헤드라인 레고님이 오늘 코칩 상한가 먹었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칩 오늘 오전 중에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황금봉황님이 남겨주셨는데 소부장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외국인이 사서 저도 합류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소부장으로 몰린 날이었습니다. 수급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 따라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수익 나신 분들 자랑 마음껏 올려주시고요. 손실 고민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오늘의 판도라픽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닉스 모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TLB 이렇게 기판주 계속 가져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3%대 하락했고요. TLB는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기판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파민 터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반도체 그 안에서 요즘 핫하게 움직이는 쪽을 섹터로 좀 나눠서 같이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도라는 AI의 생태계가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IT 소부장, 그 중심에는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판, MLCC 말씀해주신 여러 열심히 매매하는 쪽, 가는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어 있는 쪽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을 여쭤보셨어요. 기판 보셨죠?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삼성전기 없어서 다른 기판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삼성전기를 또 못 사서 다른 MLCC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판을 대표적으로 기판 더 갈까요? 네, 종목으로 말고 기판의 그 모멘텀의 힘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께 저희가 이제 OX판을 드렸는데요.
기판과 MLCC 요즘에 제일 핫하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MLCC와 기판은 앞으로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OX. 오, 5를 다 들어주셨는데 글쎄 삼성전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는 제가 나오시는 출연자분한테 계속 여쭤봤는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전자닉스보다 사실 전기가 지금 최고잖아요. 이 가파른 상승을 보고 앞으로도 더 모멘텀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 기판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메모리 그 업황하고 같이 많이 따라가요. 네. 그리고 근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하거든요. 저희가 삼성전기의 그 MLCC 쪽 부문하고 그다음 메모리 업체들의 그 매출하고 같이 한번 그 회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한 80% 이상의 이 서로의 정합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사촌 관계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수요 끝단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수요가 올라온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론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메모리 탑재량이 올라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판이나 MLCC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가 올라가고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 거기에 MLCC나 기판의 성능도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렇게 좀 올라온 이유는 스토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메모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HBM 스토리로 한번 메모리가 올라갔는데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AI MLCC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원가도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용량도 올라가다 보니까 캐파를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MLCC가 원래 가동률이 한 60%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90% 이상 올라오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캐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AI 투자가 좀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CPU 수요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LCC 기판이 지금 같이 동반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은 사실 제가 보기엔 메모리랑 매우 유사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후행했는데 이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도 지금 그래서 지금 MLCC 가격이 안 오르는데 메모리랑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좀 사실 되게 모멘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쪽의 이 흐름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워낙 메모리 쪽이 좋았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멀티플 차원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좀 시장에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죠. 전 뭐 120만 원부터 좀 너무 찼다. 삼성전기. 이제 뭐 잘 나온 이제 그런 좀 추정치가 이제 뭐 영업이익이 내년 3조, 내후년 뭐 4조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30조가 넘었더라고 시가총액이. 그러면 너무 좀 많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변압기가 약간 그랬거든요. 변압기가 아니 증설도 하기 전에 뭐 한 5년치를 땡겨도 비싼데 근데 결국에는 더 가긴 했죠. 네네. 근데 그렇죠. 약간 뭐 물론 이제 제가 이 기판은 나올 때마다 이 반도체 신발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좀 비유를 하긴 합니다만 그 밸류 여기서 이거를 신규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글쎄요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니터는 되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멀티플 측면에서 사실 메모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사실. 메모리는 지금 아직 10배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메모리가 더 부담은 적어요. 예. 그런 그건 맞습니다. 접근이라든지 예, 예. 매력도에 있어서는. 아까 이 동그라미를 들으셨길래 네. 그러면은 삼성전기를 사도 된다 이렇게 일단 뭐 MLCC와 기판의 모멘텀을 이제 여쭤봤으니까 그 모멘텀은 있으나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메모리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고 사실 워낙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데 사실 다 가파르게 올랐어요 오르기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다 한다면 거기서 이제 접근 가능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기를 못 샀어. 코치 보고 사마콘덴서 보고 아모텍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근데 보면 그 MLCC 쪽 말고 기판 쪽은 좀 조정받은 쪽도 있거든요. 봐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기를 사는 게 해답이고요. 네, 우리 곁다리 보잖아요. 그렇죠. 아직 근데 포트에 사실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포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 없으면요? 그렇죠. 문제가 삼성전기 있나 보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삼성전기가 지금 거의 200%가 넘는 수익이 나 있는 정도의 포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없어? 이걸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거 사겠다 그러면 저는 보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하고 대덕전자 이 두 종목을 아랫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FCBGA 대덕전자의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 사실 코리아 서킷은 온디바이스 AI, 뭐 네. 한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PC에 들어가는 어. 기판 쪽으로 좀 고사양 기판 쪽으로 많이 엮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포트에 있는 관심 종목들 중에서 좀 아랫단에서는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독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페이스트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기에 가장 많은 납품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역시도 저희는 좀 유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또 운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포트에 대한 중소형 종목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단에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 대부분 다 이번 1분기 기점으로 실적이 대부분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비중은 훨씬 삼성전자 아.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변동성이 조금 네, 다릅니다. 네, 네, 네. 이게 사실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의 변동성이 좀 제법 커요. 어. 삼성전기는 그렇죠. 빠져도 2, 3%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그 위에서도요. 그렇죠. 들고 가기가 조금 더 느긋하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 반응을 해줘야 되지만 네네. 삼성전기는 그냥 묵묵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부담감이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TP가 지금 230만 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30% 상승 여력이 더 있거든요. 아마 그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네요. 혼나는 느낌이 어우, 들죠. 왜 없냐는 왜 없냐. 근데 그 좋은 냄새 솔솔 나는 ETF에 네. 반도체 빅2랑 삼성전기와 기판들이 담겨 있는 그 LG 이노텍까지 담겨 있는 좋은 냄새나 솔솔 나는 ETF가 있어요. 그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효용성 높은 전략이 네네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건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향기가 솔솔 나는 게 있습니다. 솔솔 난다고 네네. 합니다. 네. 지금 200만 원을 바라보는 삼성전기 뭐 지금 목표 주가 23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전무님께도 이거 20만 원 갈지 말지 OX 여쭤봐도 돼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삼성전기는 사실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MLC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기판도 있고 네. 최근에는 또 실리콘 캐피스터가 또 그렇죠.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TPU 쪽 그 AI TPU 쪽 이런 쪽에도 같이 지금 붙어 있어서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삼성전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배가 아프고 전자, 닉스, 전기 빼면 주식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극심한 쏠림에 배 아프신 분들 또 그 수익을 느끼시는 분들 그 곁다리로 또 다른 투자에 대해 얻어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 다 있는데 지금 뭐 기판 MLCC를 또 그 안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AI 그 반도체 그 사이클이 쭉 갈 때 더 길어진다고 하면 어디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더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꼭 이제 뭐 기판 MLCC 요즘 핫한 거 아니어도 좀 눈여겨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MLCC의 매출이나 뭐 FCBG의 매출에 다 반영됐다고 한다면 230만 원 정도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이 종목이 어나더 레벨 주가가 가려고 한다면 유리기판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보지 않고 홀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상남자시구나. 유리기판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화가 돼서 얼마만큼 매출이 빠르게 찍힐지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유리기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바이오 종목처럼 이런 그렇죠. 종목들은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까지 실적으로 가고 있는 게 23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유리기판에서 아마 이유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리기판 얘기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처럼 야 언제 유리기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의 모멘텀도 충분한지 이제 그것이 미래에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 있을지를 좀 모멘텀으로 더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되게 확신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남자 같다라고 말씀. 저는 유리기판 좀 반신반의하는 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도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같이 아니 뭐 다른 배터리로도 전고체 배터리의 효과를 더 훨씬 싼 값에 낼 수 있다면 굳이 저게 이렇게 폭발할까 봐 이제 이런 의심이 좀 있긴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빨라야 이제 2018년에 이제 양산도 아니고 이제 뭐 프로토타입으로 조금 이제 해본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의 게임 차이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이제 보통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이렇게 좀 합니다만 과연 이제 유리기판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터리에 우리 한번 당했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뭐 세상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이 3, 4년 전에 막 에코프로비엠 100몇십만 원 갈 때 유리기판도 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유리기판 확인해줘. 쪽을 막 이렇게 미는 그런 리포트를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반감이 들기도 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기는 조금 부럽습니다. 제가 네, 좀 혼나는 네. 느낌이 들고. 사실 2차 전지에 당한 거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꺾여서라기보단 그냥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리튬 가격이 통당 1억 5천씩 가던 네네. 게 1,500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모레도 사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유리기판이랑 비교하지 말래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혼나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저는 사실 우리 부장님께서 삼성전기를 안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와 다르게 속았다기보다 유리기판은 이렇게 보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요. 이런 실적에 네. 있어서 뭔가 더 높은 밸류를 주기 위한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탑재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서 좀 매매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무님께 그래서 그 네. 폭발적인 그 성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그 반도체 안에서의 섹터라든지 그 최근에 사실 소부장주들은 계속 빠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부장 팔고 다 두 배 ETF 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3월에는 또 장비주들이 좀 아퍼폼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좀 언더퍼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 출장 가서도 그쪽 뉴욕 쪽에 있는 헤지펀드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그 당시에 3월에는 다들 분위기가 장비주 사자고 네. 메모리는 너무 이제 다 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 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요. 메모리 쪽으로 다시 오고 있고 장비주가 더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이게 수급이 지금 메모리 업체로 삼성을 포함해서 네.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 아무리 장비주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외를 받는데 모멘텀으로 보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네. 장비 회사들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신규 라인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평택에도 나올 거고 용인에도 팹이 건설될 네. 거고요. 그러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엄청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도 소부장 회사들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네. 어닝의 흐름은 아마 전공정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공정 쪽이 움직이고 마지막은 소재로 움직일 겁니다. 이익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올 거거든요. 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좀 소외받고 계신 지금 소부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 그날이 온다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소외했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기회로 또 삼는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MLCC라든지 기판 그리고 소부장주에 대한 또 모멘텀을 들어봤고요. 조금 더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캐스터. 네,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의견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도라픽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요. 500억을 향해 3년 존버우님이 지수 1만 포인트 언제 갈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와 지수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이 부분 아마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판도라픽 질문 만나봤고요. 이어서 한경미디어그룹의 자본시장 전문 인공지능 에픽 AI를 통해 오늘의 의미 있는 이슈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중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5%의 상승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미국 DT 에너지와 체결한 2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수주 소식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ESS 생산 능력을 6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압도적인 현재 공급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장중 상승폭 등락을 보이다가 8%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함께 고사양 기판의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됐는데요. 특히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부품 기술학회 ECTC 2026에서 AI용 차세대 대형 기판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다층 대형 기판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목표 주가 160만 원까지 상향 제시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 삼화 콘덴서입니다. 오늘 장 시작 직후부터 쭉 강한 흐름 보이면서 24% 상승세에 거래 마쳤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확대 과정에서 열 관리 기술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삼화 콘덴서의 커패시터가 핵심 기술력으로 부각됐습니다. 또 MLCC 수요 증가 기대도 커지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판도라픽 질문과 오늘 AI픽 세 종목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초대 손님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시죠. 네, 그래도 소외됐던 2차 전지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좀 호재 반응은 했는데 좀 연속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중립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뷰 자체는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가장 안 좋았을 때가 톤당 1,500만 원까지 빠졌었을 때는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고 이게 지금 3,200만 원부터는 한 수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한 3,800만 원 정도 톤당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시장이 좋아지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사실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한 번은 챙기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너무 지금 수급이 많이 쏠려있는 게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한 번 실현했다가 다시 눌렸을 때 들어가는 박스권 매매가 오히려 유리해 보인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 판도라 함께해 주셨는데 정경 부장님은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쏠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데 원래 자본시장 이 돈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쏠림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돈이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쏠림을 즐기는 방법, 내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시장에 맞춰가는 이제 그런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가면 1만 포인트도 머지않아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점점점 멀티플을 좀 바꿔보려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두 회사가 PER로 10배가 아직 안 됐거든요. 곧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컴퓨텍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AI 이벤트들이 나올 테니까 네. 그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도주가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세철 전무 함께했고요. 또 오늘 판도라, 또 앞으로도 판도라 함께해 주실 강재원 부장 그리고 정경민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판을 읽다 판도라 저는 다음 주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